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각지에 심야 공습을 벌였습니다. 남부 오데사에서는 행정부 청사와 고층 아파트가 파손되며 6명이 다쳤습니다.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입어 5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도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남부 헤르손에서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4만여 가구의 난방이 끊겼습니다. 러시아가 핵심 전선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습을 지속하며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특사단과의 회동이 매우 유용했다며 처음으로 회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28개 조항의 종전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논의 중인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simply broken down this 28 and later 27 points into 4 packages. 푸틴 대통령은 또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지만 그들이 거부해 스스로 무력 충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으로든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연안을 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날선 비난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러시아는 모든 불법 조치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랜 전시 상황에서 인구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4일 인구는 5,000명 안팎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서부 소도시 호슈차의 사례를 들어 이 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 산하 인구학 연구소 자료에선 이런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전 4,200만 명에 달했던 우크라이나 인구는 현재 3,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소는 2051년 우크라이나 인구가 2,500만 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누적되는 전사자, 해외 유출, 저조한 출산율 등이 겹쳐 전쟁이 끝나도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의 2024년 추정치에서도 출생 1명당 사망 3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출생률은 가장 낮고 사망률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기대 수명도 빠르게 깎아내렸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평균 남성 기대 수명이 전쟁 전 65.2세에서 2024년 57.3세로 8년 가까이 줄었고 여성 기대 수명도 같은 기간 74.4세에서 70.9세로 떨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인프라 교육 환경을 개선해 귀환과 정착을 돕고 이민자 유치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특사단의 회담 하루 뒤 러시아는 최근 전장에서 거둔 성과로 자국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핵심 쟁점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Что-то было принято, что-то было отмечено как неприемлемое. Это нормальный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поиска компромисса. 러시아가 돈바스 영토 문제에서 완강히 버티자 나토 회원국들은 종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판했습니다. Zum jetzigen Zeitpunkt überhaupt keinen ernsthaften Willen auf russischer Seite auf einen Verhandlungsmodus einzugehen. He's pushing more aggressively on the battlefield. It's pretty obvious that he doesn't want to have any kind of peace. 나토는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매월 10억 달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hilst they take place, and we are not sure when they will end, that Ukraine is in the strongest possible position to keep the fight going. 유럽연합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2년간 15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럽 중앙은행도 최종 보증의 난색을 표해 제대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는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와 통화하고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우메로우 서기는 조만간 미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영토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과 키릴 드미트리에프 특사가 각각 배석했습니다. 5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였지만 종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도 논의했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Критику и президент тоже не скрывал наше критическое и даже отриц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ряду предложений.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며 평화 달성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Но если Европа вдруг захочет с нами воевать и начнет, мы готовы прямо сейчас.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Our people are over in Russia right now to see if we can get it settled. Not an easy situation. Let me tell you, what a mess.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끝낼 기회가 주어진 낙관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or questions with the challenges is about territories. It's about frozen assets. 미러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다시 만나 종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단이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선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권 협의가 5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 측 배석자인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보좌관은 마라톤 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종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측 계획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항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획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정된 평화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럽이 전쟁을 원한다면 러시아는 즉시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투자 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유럽과 싸울 계획이 없다고 수백 번 말했다. 그러나 유럽이 우리와 싸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민간 시설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Момент побачили просто полум'я, вибух, всі впали на підлогу, потім почали з'ясовувати. 이번 공격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구체적인 종전 조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해 작성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도 전달받은 상태인데 어떤 역제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러 회동을 앞두고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인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와 협의했고 푸틴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강력한 안보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Це процес, він ще не закінчився. Скажу відверто, питання територіальне найскладніше.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습 공방이 눈에 띄게 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러시아 정유시설에 가한 드론 공습이 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면적은 701제곱킬로미터로 지난 1년간 최대였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19.3%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적 진전을 보면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헬런데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더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 종전한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also about securing an end to the war that leaves Ukraine sovereign and independent and with an opportunity at real prosperity. Well, not just rebuild the country, but to enter an era of extraordinary economic progress.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이익을 지키고 평화와 장기적인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discussing about the future of Ukraine, about the security of Ukraine, about no repetition of aggression of Ukraine, about prosperity of Ukraine. 앞서 제네바 협의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 항의 평화한 초안을 19개 항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에서 돈바스 영토의 러시아 양도와 나토 가입 포기 등 러시아에 유리한 협상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전후 안전보장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로선 종전안 수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동을 마친 루비오 장관은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전쟁을 끝내는 길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뿐이라고 밝혀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지 않을 경우 종전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가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흥상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협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새 선거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시체제를 이끌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의 거취와 연계된 변수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0일 양국이 종전안 협의 때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 문제를 다뤘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 선거는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선거 등을 뜻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2024년 5월에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란 때문에 대선이 미뤄져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만큼 협상 상대로 정통성이 없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쟁 당사국 정상회담을 외면했고 이는 돌파구 마련의 중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취는 푸틴 정권의 전쟁 목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목표로 내걸고 침공을 강행한 뒤 젤렌스키 정권을 나치 세력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새 선거 일정을 거론한 것은 젤렌스키 정권이 부패 의혹 때문에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